네, 안녕하세요. 이 그림은 블루맨님이 보내주신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고쳐놨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과정을 보도록 하죠. 일단 그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랑 그 종의 목에 달린 종에 있는 하이라이트가 그냥 흰색인데 마치 흰색 색연필로 칠해놓은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저렇게 하이라이트든지 어둠이든지 무채색으로 하시면 안 돼요. 흰색 물체도 무채색으로 칠하면 안 되거든요. 흰색 물체가 만약에 야외에 있다 하면은 파란 하늘에 있는 야외에 있다 하면은 그 흰색 물체는 약간 푸른 빛을 띠겠죠. 일단 그 하이라이트가 너무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거는 하이라이트는 레이어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우고 있어요. 네, 저 머리카락은 너무 짧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지웠어요. 그리고 바지는 이 바지의 주름이 굉장히 균일해요. 비슷한 굵기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죠. 옷주름은 밋밋한 면과 오밀조밀한 면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김영태님의 그림을 보면은 밋밋한 면과 오밀조밀한 면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옷주름을 좀 지우고 있어요. 위에 쪽을. 아래쪽으로 갈수록 옷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저쪽에는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거리감 표현이 잘 안되죠. 그래서 그림자를 넣어줬고요. 네, 너무 그 붉은색 천 옷의 흰색 밝은 부분이 너무 희끄무리해가지고 그냥 약간 덮어줬어요. 그리고 옷주름을 좀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옷주름 어렵죠. 저도 열심히 자료를 참고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게 무태로 그릴 때는 어, 그냥 외곽선을 따고서 그릴 때는 차라리 그 나은데 왜냐면은 그 옷주름을 그릴 때도 옷주름에 대한 외곽선을 그리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무태로 그리면은 그거를 표현을 안 하죠. 외곽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표현에 좀 더 문제가 생겨요. 단계가 없어지거든요. 명암의 단계가. 밝은 면, 어두운 면, 외곽선 있는 곳. 그러니까 외곽선은 가장 진한 어둠이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3단계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무태로 그리다 보면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딱 이 두 개로 표현하기 마련이거든요. 외곽선을 따는 그림처럼 확실하게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없죠. 그래서 무태로 그릴 때도 그 외곽선적인 요소는 굉장히 필요해요. 밝음과 어둠, 더 어두운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옷주름은 팔꿈치를 향해서 가죠. 왜냐면은 팔을 접었으니까 팔꿈치 쪽으로 옷주름이 다 향하겠죠. 팔꿈치 쪽에는 옷주름이 없을 테고요.
그림 그릴 때 정말 옷주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고치기는 얼굴이 제일 많이 고치는데 근데 옷주름은 고치다 보면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얼굴은 그래도 고치는 만큼 좀 나아지는 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옷주름은 내가 이거 고치고서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치고서도 계속해서 이상해 보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역시 옷주름에서도 균일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밋밋한 면과 오밀조밀한 면이 같이 있도록 그것을 가장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옷주름뿐만 아니라 그림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균일한 면이 없어야 돼요. 강약, 강중약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리고서도 보니까 너무 균일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치고 있어요. 뭐 팔을 접은 쪽으로 옷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겠죠. 여기서도 역시 팔꿈치 쪽으로 옷주름이 향하도록. 네, 일단 전체적인 양감을 위해서 에어브러쉬로 밝게 처리를 해줬어요. 네, 머리카락에서도 역시 균일하지 않게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그렇게 나뉘어져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있는 곳에는 작은 덩어리를 맞붙여주고 작은 덩어리만 너무 많은 곳은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빛 방향을 왼쪽으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캐릭터의 얼굴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렸죠. 이럴 때는 빛을 오른쪽에서 오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캐릭터가 바라보이는 쪽으로 어둠이 지도록 그렇게 빛을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얼굴이 그림자가 지는 게 그게 더 편하거든요, 처리하기가. 물론 보기도 좋고요. 캐릭터가 지금처럼 왼쪽을 보고 있는데 왼쪽에서 빛이 온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향이 많이 중요하긴 하죠. 취향을 많이 타긴 하는데 아래쪽에 흰자위가 보이잖아요. 뭐 이거는 제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눈동자가 작은 거는 만화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눈동자가 현실보다 과하게 크거나 과하게 작거나 그러니까 원피스의 루피처럼요. 막 점 하나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흰자위가 되게 많이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만화적인 과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적인 광원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눈에서도
좀 더 현실적인 것에 맞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흰자 위가 안 보이도록 눈동자를 키우고 있어요. 흰자 위는 너무 하얗게 하시면 안 돼요. 흰자 위도 어느 정도 어두워야 돼요. 새하얀 흰색이 아니거든요. 네, 덕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얼굴이 살짝 반측면이죠. 반측면에 가까워질수록 그 콧대와 눈끝이 맞다. 이 얼굴 같은 경우는 반측면보다는 살짝 정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눈과 콧대 사이, 이 사이를 조금만 공간을 줬어요. 쌍꺼풀도 표현하도록 하죠. 쌍꺼풀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실제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취향을 많이 타긴 하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림에서는 그 디테일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쌍꺼풀이 있는 게 압도적으로 더 좋거든요. 쌍꺼풀을 안 그리고 얼굴 이쁘게 그린 만화체 그림을 저는 못 본 것 같네요. 네, 저런 경우 때문에 얼굴이 향하는 쪽으로 어둠을 지게 하는 게 좋아요. 코가 향하는 방향 쪽으로 어둠이 지도록. 네, 빛을 오른쪽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바꿨으니까 왼쪽 편에다가 어둠을 좀 더 묘사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입이 많이 내려가서 올려줬어요. 네, 종이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좀 지워주도록 하죠. 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넣고 있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란 틈새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틈새로 갈수록 어둠이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콧구멍이 그렇죠. 특히나 무태 그림에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외곽선을 따는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두운 외곽선이 어둠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어둠의 역할을 해주는 외곽선이 없는 무태 그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죠. 어떻게 어둠을 확보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뒷머리 희끄무리한 부분을 좀 어둡게 처리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밝은 것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어두운 것은 뒤로 빠져 보이거든요. 뒷머리카락은 굉장히 뒤에 있죠. 그림에서도 가장 뒤에 있어야 할 곳이죠. 근데 밝으니까 너무 튀어나와 보여가지고,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앞머리보다 오히려 더 튀어나와 보이죠, 앞으로. 네, 그래서 어둠으로 좀 눌러줬어요. 네, 이제
빛을 명암을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어둡게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명암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금 레이어 쓴 거는 먼저 곱하기 레이어로 어둠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색상 닫기 레이어로 빛을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색상 닫기 레이어를 쓸 때 주의하실 거는 그 투명 모양 레이어라는 걸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올바르게 나와요. 맑게.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죠. 투명 모양 레이어를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를. 여기서는 별로 티가 안 나는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티가 안 나지만 이런데 여기서 보면 확연하게 티가 나죠. 그래서 다치 레이어를 쓸 때는 반드시 저거를 체크 해제 하셔야 돼요. 색상 다치 레이어는 그 검정색 부분에서 굉장히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좀 어두운 그림이다. 그래서 색상 다치로 칠해도 별로 티가 안 난다 하면은 선형 다치로 바꾸시면 돼요. 옷주름에 맞춰서 명암을 넣는데 빛을 나누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것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3D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색상 다치 레이어로 바꿨고요. 배경이 보니까 약간 노란빛이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네요. 그래서 색상 다치의 색도 노란색으로, 노랑에 가까운 색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이 팔, 이 부분, 네, 저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저런 표현을 하면은 좀 뭐랄까요, 굉장히 쉽게 있어 보이죠. 빛이 뒤에서 오고 있는 걸로 하는데 팔이 많이 삐져 나왔으니까 닿거든요, 빛이요. 뭐 꼭 닿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닿지 않는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더라도 저런 표현을 해주면은 팔꿈치가 강조도 되고 좀 더 단조롭지 않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방금 가슴의 한 부분도 그렇게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기는 빛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좀 나죠. 네, 없으니까 그림이 좀 심심하달까요? 좀 단조로운 느낌이 나죠. 손가락 툴로 문질러서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줬어요.
저런 데서 묘사의 끝부분을 손가락 툴로 문질러주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빛이 그 머리카락이 투과가 될 거예요. 일명 SSS라고. 피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 피부가 완벽하게 불투명한 물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의 핏기가 투과가 되죠. 저거를 SSS 쉐이더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겠죠. 네, 저런 식으로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투과가 되어서 보이거든요. 사실 머리카락 자체는 불투명한 물체지만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은 걸로 한 올 한 올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얇은 한 올 한 올 사이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SSS 쉐이더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색상 닫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SSS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초록색 물체니까 색상 닫지 레이어의 색도 조금 더 초록빛이 돌게 그렇게 해주죠. 네,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도록 하죠. 닫지 레이어를 쓸 때는 하얗게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올라가미 툴로 묶어서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 툴로 너무 진하네요. 네, 색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같은 초록색 계열로 바꿔줬어요. 다음에 손가락 툴로 밀어주기. 손가락 툴을 얇게 해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고요. 저렇게. 여기서는 손가락 툴보다는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디테일을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해서 묘사가 되어 보이죠. 전체적으로 크게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는 코어 섀도우를 표현해 주도록 하죠. 하이라이트 근처에는 저렇게 어두운 게 같이 있거든요.
그림이 너무 대비가 심한 것 같아서. 네, 진한 데는 너무 진하죠. 단순히 진하면 모르겠는데 그 진한 데가 어두운 데가 채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곱하기 레이어를 씌워가지고 더 어둡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근데 그 어둠은 채도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데요. 어두운 데가 아니라 명암이 나눠지는 곳, 이런데 여기서 채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으로 명도 대비로 대비를 낮춰줬어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하이라이트에 색을 좀 넣어보도록 하죠. 뭐 요즘에 많이 하죠. 저 하이라이트를 되게 알록달록하게 하는 거요. 근데 너무 튀어가지고 그냥 다시 되돌렸어요. 파란색을 약간만 추가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끝냈어요. 네, 근처 색을 이용을 했죠. 눈에 하이라이트를 그릴 때도 그냥 아무 색이나 랜덤하게 찍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색을 이용했어요. 어지간한 묘사는 올가미 툴로 묶어야지, 그래야지 좀 제대로 더 빨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얼굴 쪽, 특히 피부 쪽에서는 색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밝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거 넣은 거를 좀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밝은 거를 묘사해주고 있어요. 묘사라기보다는 좀 더 띄워주는 거죠. 밝음을 좀 더 띄워주는 거죠. 네, 배경이 제가 방금 한 게 커다란 에어브러쉬로 밝은 거를 넣어줬는데, 넣기 전을 보면은 이 머리카락의 밝은 부분과 배경의 어두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높은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시선이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별로 중요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막 시선을 저렇게 끌만한 거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좀 죽여주기 위해서 배경에다가 밝게 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밝게 해주니까 저쪽이 덜 눈에 띄죠. 시선의 자극이 좀 덜 하죠. 한번 뭐 파티클을 넣어봤는데 제가 그다지 배경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파티클 없앴어요 다. 네, 이리저리 해보다가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블룸 이펙트를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죠. 밝은 쪽에다가 에어브러쉬로 빛이 번지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의 빛이 닿는 곳 쪽에 에어브러쉬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지금 집 주변이 무지하게 시끄럽네요. 네, 그리고 팔이 양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림에서는 저렇게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은 안 좋거든요. 최대한 다르게, 다른 모습을 다 보여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팔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긴 것처럼, 방향을 약간 앞으로 돌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픽셀 유동화로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리가 밑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데 이쪽 허벅지만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좀 더 넓어지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선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가거든요. 아래쪽은 별로 중요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시선이 얼굴이랑 몸 쪽에 가야죠. 근데 얘 때문에 시선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얘랑 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릎 쪽은 지워주는 게 나아요. 안 보이게. 네, 이렇게 하니까 시선을 괜히 뺏기지 않죠. 자, 그리고 제 배경을 약간 푸른색 쪽으로 바꿔주고 있는데요. 기존 거를 보면은 난색이죠. 따뜻한 색. 따뜻한 색은 일명 진출색이라고도 해요. 좀 튀어나와 보이는 색이라는 거죠. 근데 배경은 가장 뒤에 있는 거잖아요. 맨 뒤에 있는 건데 난색으로 하면은 좀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경은 뒤에 있는 물체일수록 약간 푸른색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푸른색 쪽으로 바꿔줬어요. 훨씬 더 배경이 뒤로 가 보이죠. 튀어나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빨간색의 존재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또 색은 다른 것에 계속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의 색이 빨간색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네, 색상 균형에서 빨간색을 좀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회색이 됐네요, 배경이. 하지만 이 회색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푸른색 조에 붉은색을 더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회색을 한 게 아니고요. 색을 선택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머리카락에도 약간 붉은색 조를 더해주기 위해서 마젠타 쪽이랑 노랑 뭐 그런 거를 건드려 줬어요. 빨간색과 더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죠. 초록색 머리카락이 빨간색 옷과 따로 놀지 않기 위해, 좀 더 어울리게 하기 위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빨간색 옷에다가 좀 더 무늬를 넣어주던가 아니면 장식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옷에도 뭐 흰색 테두리를 두른다든지 아니면 좀 더 받쳐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만 좀 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에서 제가 지향하는 건 만화체의 사실적인 광원과 입체감을 적용하는 건데 형태감, 양감, 빛에 대한 이해가 전부 부족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입체감이라는 거는 그림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개념 같고요. 그거는 마치
그냥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같은. 그리고 형태감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형태 표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인체 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양감과 빛에 대한 이해. 뭐 양감은 빛을 올바르게 쓰면은 나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빛에 대한 이해는 이 영상에서 짧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투시도보다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인체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빛에 대한 이해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림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투시도에 따라서 그림자 계산하는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배경 그리는 사람들은 저거를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다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빛 방향에 따라서 완벽하게 계산적으로 올바르게 그리는 방법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